자, 이제 기둥의 마지막 부분인 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양단 단순 지지된 기둥 자골 하중 고려하는 관계에 대해 가지고 거기 그림 10-4번 거기 그림 보시게 되면 그 뭐 자유물체도로부터 모멘트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일반식으로부터 그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쭉 풀어가지고 그 양단이 단순지대에 있는 기둥에 대한 어떤 좌골 하중을 고려하는 어떤 관계를 갖다가 다 유도를 해두고 있습니다. 한 번쯤 참조를 해서 보시고 바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사시험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만한 관계식과 거기에서 어떤 팩터들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들을 갖다 설명을 드리는 거로 수업을 갖다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179페이지 그 최하단에 두 번째 그 오일러 좌골식 글에서 있는 부분 그 식을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장투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마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부재 단면에 비해서 부재가 이제 많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아도 아, 장주구나 하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별한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이때 이러한 어떤 부재가 일단 먼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부재가 힘을 받았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압축력이 되겠지만 이때 이 부재의 단면에 어떤 이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그 깨져나갈 때 어떤 최대 저항할 수 있는 값을 갖다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장주에서는 길이 값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재의 강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력 하중 P 때문에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을 고려하는 어떤 단주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도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는 물론 첨자 CR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값입니다. critical load, critical stress. 그래서 콘크리트에 나오는 어떤 첨자 CR이라고 하는 것은 crack해서 이제 균열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임계값입니다. 이 관계는 이런 관계로서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값으로서 이제 고려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크리티컬 스트레스에서 좌골 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도가 되어지는데, 이 관계를 갖다 처음에 이제 고려한 사람이 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우리 그 첫 번째 그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풀어들어가는 어떤 절차를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관계는 양단이 단순지지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계 조건이 양단이 단순지지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뭐 고정단이라든지 또는 자유단을 갖는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경계 조건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려되어진 형태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 3.14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어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부터 직선 기울기 구간을 갖는 그 구간에서의 어떤 직선의 그 기울기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재료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값이겠죠. 상수값이겠죠. 재료가 하나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재 길이와 그 정하는 어떤 단면의 어떤 두께를 나타내주는 값의 어떤 관계비인 세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길이 값을 갖다가 2차 회전 방향으로 나눠준 것으로서 이때 부재가 휘어진다라고 치면 어떤 단면으로 휘어질까요? 물론 이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이때 얇은 쪽으로 아마 넘어가겠죠. 그래서 압축을 받다가 좌골과등이 생긴다라고 치면,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마 얇은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최소 단면 2차 회전 방향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단면의 어떤 성질에서 공부할 때 2차 회전 방향은 X축, Y축에 대한 게 다 있는데 기둥 설계를 할 때 고려해 주는 값은 최소 단면 2차 회전 방향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2차 회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결국 2차 회전 방향은 주어진 단면 2차 모멘트를 갖다가 면적으로 나누고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2차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R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시피 그러면 람다라고 하는 값들은 결국 부재의 어떤 치수, 길이값, 그 다음에 2차 모멘트는 면적 나타내는 어떤 12분의 BH 3승, 뭐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면적 BH, 즉 부재의 어떤 치수들과 관련이 있는 값들로서 결국 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부재를 형성하는 어떤 기하학적 값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K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못 보던 형태죠. 8장에서 공부한 어떤 재료의 물성치, 7장에서 공부한 어떤 부재의 어떤 기하학적 성질, 그 다음 K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계 조건과 관련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떤 기둥이라고 하는 부재의 어떤 좌굴 강도를 갖다 결정할 만한 형태의 관계식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보다시피 어떤 부재가 좋은 강도, 그러니까 보다 큰 힘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좋은 재료, 적절한 단면의 형태, 그 다음 좋은 어떤 경계 조건, 구속 조건을 갖다 주게 되면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재의 어떤 뭐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 유효 길이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Effective Length Fa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제 K 값에 어떤 여러분들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마 어떤 주어진 부재에 대한 재료의 성질과 치수를 주고 경계 조건을 주게 되면 그 부재에 대한 어떤 자굴 강도를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걸 보여주기 전에 일단 저렇게 양단이 단순지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고려했다라고 치면 이 부재가 하중을 받다가 저 P, 시그마 sub CR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것이 휘어져서, 즉 활처럼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어떤 강도이기 때문에 이 부재가 휘어질 때 거동을 보시게 되면 양단이 단순 지점이기 때문에 휘어질 때 아마 이런 형태의 파괴가 예상이 될 겁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변형 곡선을 갖다 그려주기 위해서 특히 경계 조건식 중에서도 어떤 기하학적 경계 조건식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부가 고정단이 되면 경계 조건, 뭐 요 관계는 이제 11장 처직 공부할 때 다시 얘기가 될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미리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재 단부가 여러분들 아시는 단순 지점, 물론 롤라 힌지를 갖다가 망라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정단, 그 다음 자유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미 단순부의 3장에서 공부했을 때 하중으로부터 적분을 하면 전단력 모멘트 처짐과 처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값 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반드시 0일 어떤 값을 갖는 것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계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고정단이 되게 되면 그 위치에서는 처짐이 0이고 그 다음 처짐 값 또한 0이 됩니다. 그 다음 단순 시점이 되면 그 위치에서 역시 처짐이 0이고 내력 모멘트가 0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부에서 모멘트 하중이 없다라고 치면 시점부의 모멘트 값은 0이었죠. 다음 자유단이 되면 뭐 캔틸러벨 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모멘트도 0이고 상대적으로 전단력도 0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개의 0이 되는 값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개의 값은 어때요? 즉 고정단이라고 치면 처짐각이 0이지만 반면 모멘트는 0이 아니고 전단력 또한 0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 지짐이니까 되면 처짐 0, 모멘트 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짐각은 0이 아니고 전단력 또한 0이 아닙니다. 물론 자유단이 되면 모멘트 전단력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처짐도 0이 아니고 처짐각 또한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기하학적 경계 조건, 즉 처짐이 0이다, 처짐각이 0이다 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을 갖다가 제가 빨갛게 밑줄을 갖다 그었다라고 치면 이 변형 곡선을 그린다라고 치면 결국 양단이 단순 지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짐은 0이지만 처짐각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려되어진 이 오일러의 어떤 자고식을 갖다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K 값을 갖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단이 만약에 비교하기 쉽게 고정단이라고 치면 실제 길이는 역시 L입니다. 이때 하중 P를 갖다 봤다가 이게 휘어진다라고 치면 좌굴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고정단에서는 처짐이 0이고 처짐 각도 0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형태로 변형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치에는 처짐도 없고 처짐 각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한쪽은 고정단이고 상대적으로 한쪽은 단순 지점이라고 치면 물론 부재 길이와 단면,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은 경계 조건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형이 생겼다고 치면 어떤 변형 모습이 될까요? 이런 형태의 변형 모습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처짐형, 처짐각이 있고 여기는 처짐, 처짐각이 다 0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 캔틸레바를 갖다 세워놓은 듯한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치면 이때 하중 P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때 부재의 변형 모습은 여기는 모멘트 전단력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처짐, 처짐각은 다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아마 부재 변형 모습은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양단 단순 지지된 경우에 대해서 이 오리라는 사람이 관계식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봤기 때문에 이때 네 가지 경우 전부 다 실제 부재 길이는 전부 다 L로 똑같죠. 물론 부재의 단면이라든지 재료의 성질 또한 다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경계 조건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때 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한 관계가 뭐냐면 이때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게 문제였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보다시피 이 부재는 실제 길이는 L인데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 역시 L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굴에 관계한 길이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서 고려하냐면은 뭐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하프 사인 웨이브만큼 즉 그러니까 사인 주기의 반주기만큼을 갖다가 이 부재가 좌굴 즉 휘어지는 거동에 관계한 길이값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인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되어질 테니까 반주기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뭐 간단하게 바가지 하나 뒤집어 놓은 그 길이만큼을 갖다가 좌굴이라고 하는 거동에 관계한 길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는 변이가 생기는 위치로부터 변이가 생기는 위치까지 원래 위치까지 돌아올 때까지 전체가 좌굴에 관계했기 때문에 실제 길이나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어떨까요?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여기 고정단이기 때문에 처짐도 없고 처진 각도 없었죠? 그러면 사인 주기의 반주기만큼 고려할 수 있는 길이값은 요것만큼밖에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즉 처짐이 생기는 위치로부터 제 위치까지 돌아올 때까지 사인의 반주기만큼 바가지 하나. 요 길이값이 0.5L이라는 얘기죠. 실제 길이는 L이었는데 결국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얼마다? 절반만큼. 결국 요 길이값은 어때요? 좌굴에 관계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떤 경계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치면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요것만큼이 될 것이다. 요 관계가 약 0.7L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우리가 고려하는 좌굴에 관계한 1좌굴 길이만큼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사인 주기의 반주기만큼. 그럼 요거는 지금 사인 주기의 4분의 1주기밖에 안 되는 형태죠. 결국 요 절점으로부터 원래의 절점 요 위치까지 변이가 유발된다라고 치면 안 보이는 부재 아마 이렇게 변형이 생겼어야 어떤 1좌굴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비로소 어떤 사인 곡선의 반주기의 길이만큼이 되겠죠. 요게 4분의 1주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실제 길이와 좌굴에 관계하는 어떤 길이 어떤 나타내주는 B의 개수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효 길이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미리 경계 조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미리 머릿속에다가 실제 길이와 좌굴에 관계한 길이의 어떤 B를 나타내는 것을 유효 길이 개수라 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경계 조건과 아울러 가지고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180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경계 조건에 따른 유효 길이 개수 및 좌굴 하중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 표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표를 갖다가 제가 하나 그려드린다라고 치면 결국 경계 조건과 좌굴 길이 개수 K값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꼭 해봐야 되는 관계는 네 가지 경우만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K값이 작은 경우부터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단일 때 K값은 얼마? 실제 길이는 L일 때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0.5L. 그 다음에 고정 단순 지지면 실제 길이는 L일 때 어때요?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0.7L이죠. 그 다음에 양단이 단순 지지면 실제 길이 전체가 좌굴에 다 관계를 했죠. 사인 곡선 반주기만큼 1입니다. 물론 한쪽은 고정 단위인데 반해 한쪽은 자유 단위 되면 좌굴에 관계한 길이값은 2배만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 길이와 좌굴에 관계한 어떤 길이 관계, 그 관계 B를 갖다 나타내는 개수값을 갖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유효 길이 개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적어드린 0.5, 0.7, 1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고려할 때의 K값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제 설계를 한다라고 치면 좀 더 안전을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 이들보다 조금 큰 값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0.65, 0.8, 1.2, 2.1 그런 값을 쓰죠. 그래서 이 장주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장비에 따라 가지고 그 기둥이라는 부재의 강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보에서는 재료의 어떤 물성치가 딱 정해지게 되면 한계 허용 휘묵력이라든지 전단 능력이라든지 어떤 강도는 딱 고정이 되어지는데 반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값에 따라서 그 강도가 어때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도 A분의 P라고 하는 외력에서 하면 유발되는 응력관계가 항상 작아야 좌굴 거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력에서 하면 유발되는 응력관계이고 이것은 뭐예요?
길이값에 따른 어떤 기둥이라는 부재의 강도값입니다.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응력값.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응력의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좌굴 하중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이 이거보다 이런 부동관계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즉 제일 힘을 많이 받는다라고 치면 결국 좌굴 하중은 좌굴 응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수직응력이니까 결국 A분의 P 서브 CR이 시그마 CR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좌굴 응력에다가 면적만큼이라도 곱하게 되면 그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 기둥과 같은 경우에 수직 응력 계산은 무조건 뭐 가지고 한다? A분의 P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A분의 P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어떤 파수에 의할 때의 어떤 시그마 A 값, 그 다음에 좌굴에 의한 시그마 CR 값.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야 구조물은 어때요? 기둥 부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시그마 CR이 람다니까 람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이다, 그죠? 그럼 요거 옮겨보면 그 다음 면적 관계를 써주게 되면 요놈이 축을 람다니까 이 관계는 다시 쓰게 되면 어때요? 요놈이 뭐가 됩니까? 이게 2차 모멘트 값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쓰면 K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I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2차 회전 방향이 최소 2차 회전 방향이니까 이 I 값은 최소 2차 모멘트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응력 관계로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중 관계로 기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 관계식만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여기에다 면적을 곱하면 좌굴 하중이 된다. 아니면 좌굴 하중을 달리 이렇게 K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라고 기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각각 I 값과 L 값, 그래서 람다라고 치면 2차 회전 방향 값,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연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에까지 공부한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보고 있는 관계는 결국 뭐예요? 이 K라고 하는 유효 길이 계수값. 여기에 무엇과 관계가 있다? 경계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조건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K 값을 갖다가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관계를 갖다가 꼭 이 네 가지 값을 갖다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여기에서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즉 유효 길이 계수값을 갖다 곱하게 되면 이 길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실제 길이라고 치면 실제 길에다가 유효 길이 계수를 곱한 이 길이 값을 갖다 우리는 유효 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좌굴 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경계 조건을 주고 이 부재의 좌굴 길이는 좌굴장은 그렇게 되면 실제 길에다 뭘 곱해주어라? 경계 조건과 관계가 있는 그 유효 길이 계수값 K 값을 바로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유효 길이 값이 됩니다. 좌굴 길이가. 실제 길에다가 K 값을 곱하게 되면 그 관계가 뭐다? 유효 길이가 된다. 뭐 써드릴까요? 그 좌굴 길이는 실제 길에다가 뭘 곱해라? K 값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 고려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이 장과 관계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 한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고 뭐 부재 길이 단면 똑같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재료도 똑같고 경계 조건만 틀립니다. 이때 이 무유체가 받을 수 있는 좌굴 하중의 비는 어떻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좌굴 하중 비라고 하는 것은 P 서브 CR은 K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네 가지 경우 전부 다 어떤 차이밖에 없어요? K 값에 대한 관계 차이밖에 없죠. 나머지 길 갖다 전부 다 C라고 하는 첨자로 묶었다라고 치면 이 관계는 K 제곱분의 C라고 아마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P sub CR1, P sub CR2, P sub CR3, P sub CR4 이 관계로부터 B들과도 다 처리를 한다라고 치면 첫 번째는 K 값이 얼마예요? 0.5 두 번째는 0.7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2가 되겠죠. 요거 갖다 간단한 정수비로 처리한다라고 치면 16, 8, 4, 1 이러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계 조건만 차이가 있고 어떤 재료의 성질이라든지 부재 치수가 똑같다라고 치면
요 관계 B는 16, 8, 4, 1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이와 관계 지어서 유사 형태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처리가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10장 기둥에 대한 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